저희 어제 이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빈 학생, 제가 핸드폰 문자로 답을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유한수 학생 출석했습니까? 김예지 학생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면은 22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수업 없습니다. 예. 시험 기간에는 시험만 보고 그 기간에 있는 수업은 시험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만 시험 보더라도 하루는 수업이 없습니다. 목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4월 21일은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4월 20일 날 대면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확진이 됐거나 또는 뭐 확진해갖고 격리 기간이 돼서 시험을 보러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비대면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저한테 증빙 자료를 이제 그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리고 또는 뭐 이후에 제출을 하든 이전에 제출을 하든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달리 내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비대면으로 동일 시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일 시간에 할 테니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실시를 하고 시간은 훨씬 더 짧게 주거나 하여간 제가 강구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학생은 시험 보는 날 전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류 규정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알기로 전기 자료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원작과 관련 저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 분류 계속 보고 자료 분류가 아니라 분류 규정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기 자료는 저희가 분류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자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각전, 하나는 총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전은 두 사람 이하일 경우에 다루고 있는 피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글 쓴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의 주인공이 피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하는 각전,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은 총전이라고 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활동했던 활동 분야 또는 주제 배경 이쪽에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각전이라고 하더라도 뭐에 해당되면은 그 나라의 통치자에 해당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전 같은 어떤
서간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만 서간문 같은 경우에는 문학가의 서간문은 어디에 문학 작품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제 배경에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전은 여러 사람을 다루고 주제 배경을 있으면은 그 주제에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특정 주제에 관련된 인물만 다루고 있다면은 그 주제에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그 주제에 분류하되 그 자료가 전기 자료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주제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면은 뭐 한다? 900번대의 일반 정기에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통치자 여러 명을 다루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주제에 분류한다, 역사에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작과 관련 제작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작하고 관련 제작이 뭘까라고 그게 원작과 관련 제작이라는 개념은 뭐지라는 생각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원서와 번역서입니다. 여러분들 원서와 번역. 여러분들 원서와 번역서는 어떻게 도서관에 가보면은 배치되어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어떻게 있던가요? 원서하고 번역서는 도서관에 가서 한 번도 원서하고 번역서 같이 본 적 없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음, 원 원서하고 번역서는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책인데 하나가 원서가 하나는 번역서입니다. 한국어 번역서는.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왜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비교해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게 쓰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놨을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서가 있지만 번역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됐을 경우에는 어떤 만약에 우리 도서관에 들어온 자료 중에 뭐 어떤 자료가 매우 유명해가지고 한국어 번역서도 있고 영어 번역서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어 번역서도 있다. 그러면 다 들어오면은 그죠? 같이 있으면은 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김채린 학생이 이렇게 해놨어요. 언어만 다르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같이 두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서와 관련 저작에 있어가지고 원서와 번역서와의 관계지만 혹시라도 어떤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번역서 말고 주석서도 있을 수 있고 해설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평서도 있을 수 있고 연구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어떤 자료에 대해서 섹스피어에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연구한 사람도 있고 비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만약에 고려 주애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이제 한문으로 적혔는데 그걸 뭐 한 것이에요? 주석을 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자책 같은 거 이런 책을 뭐 한 것이에요? 고전을 거기에다가 해설을 단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원서와 뭐 하는 것이에요? 관련 제작입니다. 영인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을 건데 영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복사서입니다. 복제본입니다. 복제본. 근데 우리가 복제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책 복사한 것을 영인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국내 책이 아니라 책은 우리가 보는 지금 현대 도서 같은 것을 오래된 책들, 고서 같은 경우에 있죠. 고서 같은 책을 영인본을 만들기는 많이 합니다. 어떤 귀한 자료를 영인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귀한 자료는 어떤 희귀 자료나 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존해야 되고 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가 가진 뭐를 보고 싶어요? 내용이나 가치를 연구하고 싶은 것도 있죠. 이용시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하는 것이에요? 원본은 고스란히 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영인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영인본은. 소위 말하면은 고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꿰매기도 하죠. 책을 이렇게 꿰매는 것도 있죠. 그 형태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것을 뭐니까 연구나 또는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인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원본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존돼야 되는데 또 한 권밖에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용을 막 시켰다가 보존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영인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작과 관련된 다른 저작들은 관련 저작들은 원작과 함께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체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그 책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다 한 곳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한테도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군집되어 있으면 좋고 이용자한테도 같이 군집되어 있으면은 더 이용의 편의성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분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네요. 같이 원작과 같이 분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원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은 원작이 있는데 번역서일 수 있어요. 그죠? 번역서일 수 있는데 그 번역의 목적이 그냥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똑같이 다른 언어로 전환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뭘래요?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번역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있을 수 있고 이게 이러한 거 어떤 언어나 교육의 원작을 교육 및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번역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또 이런 자료는 어디에 그 원작과 관계없이 어디에 분류하는 것입니까? 학습할 언어에 분류합니다. 주로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문학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학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학책 보면은 단순하게 이 문학책을 뭐 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오헬리의 단편집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갖고 원래 단편집을 한 경우도 있고 이 단편집을 뭐 영어 공부하는 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 영어도 있고 여기 한글도 있고 막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어려운 단어도 한두 개 막 또 간헐적 표현도 여기다가 적어 놓고 이렇게 해 놓는 이것은 우리는 어디에 분류하냐? 이거는 문학 작품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영어 교육에 영어에다 분류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그리고 또 하나 원작과 관련 제작은 함께 분류하는데 이것도 원작과 관련 저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작의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번안했거나 각색했어요. 그래서 원작을 되게 뭐 하는 거예요? 변형을 많이 시킨 겁니다. 완벽하게 약간 트랜스포머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분류하느냐? 변형한 주체에다 분류한 겁니다. 변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웹툰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소설인데 이 소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 했다. 뭐 한 거예요? 이것을 각색한 자료죠. 그죠? 그럼 이거는 소설은 어디예요? 소설에 분류하는 것이 문학 형식 소설이지만 드라마 하면 어디에 분류하는 걸? 희곡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면 어디에 소설에 분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원작의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번안했거나 각색한 자료는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에요?
변화된 상황에 분류한다. 각색자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곡으로 그냥 드라마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그래서 봅시다. 한영훈의 시세계 하면 이건 한영훈의 시세계 하면 이건 누가 썼을까요? 한영훈이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까요? 한영훈의 시세계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썼죠. 그죠? 시에 관심 있는 사람. 한영훈의 시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 한영훈의 시세계를 뭐 했어요?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영훈 시세계의 연구서, 비평서 또는 뭐 여러분들 또 해설서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어디다 분류합니까? 한영훈의 시, 한국 시에다 분류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비평이에요. 문학 비평 자료죠. 그죠? 문학 비평인데 어디에 분류하는 거예요? 한영훈의 시가 분류된 곳에 같이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관련 저작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헬리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죠? 쇼트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대역 시리즈니까 뭐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번역됐으면은 우리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이면 이렇게 미국 소설, 미국 소설에 분류해야 되는데, 그죠? 오헬리의 소설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 번역된 것도 미국 소설, 여기에다가 분류해야 되는데, 여기다 분류하지 않고 어디에 분류한다? 언어에, 영어.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독본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LCC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뭐겠어요? LC 분류표예요. 그죠? LC 분류표인데 LC 분류표 중에서 L 돼 있고 Education 돼 있어요. LC 분류표 전체 전집이 40건, 50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뭐만 가져왔어요? Education만 발췌했어요. 그죠? Education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분류하지 않아요? 분류표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C 분류 번호인 025.433에 분류하지 않고 어디에요? 특수주제 분류표에. 그 발췌된 거에다 하는 거예요. 발췌자에, 아까 각색자에 분류하는 것처럼. LC 분류 번호가 여기인데 LC 분류표에 하지 않고 어디다 분류한다? 특수주제 분류표에 분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저작과 관련 저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총서와 다건본입니다. 우리가 일반 그 규정 중에서 총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총서와 다건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총서는 뭐고 다건본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씩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청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전집 이런 것을 전집률을 청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청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청소명이 있어요. 청소명. 청소명이 있고 청소명이라는 것은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 주제에 한정돼 가지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았지만 뭐예요? 번호를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판사 같은 경우 나남신서 있어요. 그 다음에 현암사 총서 이런 것은 나남이라는 출판사 또는 현암사라는 총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정 주제가 없습니다. 특정 주제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번호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총서명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의 야생화 시리즈 그렇죠. 한국의 야생화 시리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알프스의 뭐 서생하는 야생화 시리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권부터 10건이 나올 수도 있고 1권부터 5건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1권부터 10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특정 주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처럼 특정 주제가 있는 다건번, 그죠? 특정 주제가 있는 총서, 다건번은 어디에 분류해요? 그 주제에 분류합니다. 근데 방금처럼 나남 총서, 현암사 총서 이런 것처럼 그죠? 총서 번호는 있어요. 총서명도 있고 총서 번호, 총서 이름, 총서명도 있고 그 다음에 번호 표시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자료는 어디에 분류해요?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또는 뭐 연구 보고서 2022년부터 쭉 나온다거나 이런 총서명 그죠? 이거는 종류의 일반 전직 080에 분류합니다. 근데 전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문학 전집이 많이 나와요. 문학 전집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방금 여기에 나남 총서나 현암사 총서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적 총서예요. 비문학적, 비문학 분야의 총서죠. 그런 것은 어디에 불려요? 080 일반 전집에 분류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학과 관련된 것도 특정 주제에 한정된 문학과 관련된 것도 그럼 여기다 하냐? 아닙니다. 문학과 관련된 것은 문학 전집 아래에 분류합니다. 여기 080.8 아래 문학 전집 아래에 가면은 소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희곡 따로 있고 또는 뭐 단편 소설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문학 전집, 한국 문학 전집, 한국 소설 전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와 다건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전집이 이제 있는데 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분류를 할 때 총서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 도서관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은 총서명은 있는데 도서관에 들어온 자료가 도서관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총서는 일반 전집에 분류하고 특정 주제에 한정된 다건본은 그 주제에 분류하고 문학 정집은 문학 전집 아래에 분류하고 요거까지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도서관에는 무조건 총서가 들어오면 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단행본으로 취급해도 되는데 개별 단행본으로 취급할 수 하는 게 더 유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는 총서명은 있으나 건호 표시가 없는 경우에 건호 표시라는 것은 1건, 2건, 3건, 4건 번호가 있는 것, 번호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서명은 있는데 번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1번부터 번호가 있어야 1번부터 차례대로 쭉 모으는 의미가 있지. 총서명만 있고 번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는 이거는 그냥 개별 단행본으로 취급을 하자. 개별 단행본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자료가 가진 주제 분석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을 다 어떻게 해요? 전집 여러 권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행본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전집은 10건이 있는데 10건이 있는데 이 전집 전체 시리즈가 10건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뭐 확보한 게 3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건은 10건 중에 3건은 모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군집할 의미가 군집했을 때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가 총서명을 그냥 어떤 의미 없이 임의로 부여했어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행본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전집의 각 건이 3개 이하의 주제로 한정된 경우 등은 이렇게 한정된 경우 이것도 또한 단행본으로 간주해서 따로 주제별로 분류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와 다공본에 대해서는 그냥 세 가지 원칙만 하고 그 이외는 단행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현암 신서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그래서 080 안에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이제 이 언어에 따라서 일반 전집이 언어에 따라 가지고 또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기타 언어로 된 전집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국어를 붙입니다. 뭐 081은 영어로 된 전집, 082는 뭐 독일어로 된 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인문학 청소 제3권 인도 불교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청소라는 게 있는데 도서관에서 뭐만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 우리는 산 것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산 것만. 도서관에서 산 것만 들어왔으면은 어디에 집중하지 않아요? 인문학 청소라는 인문학에 분류하지 않고 어디에 분류한다? 이 자료가 가진 주제 인도 불교의 이해니까 어디에요? 불교에 분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문학 청소 10건이 만약에 10건짜리가 10건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가겠어요? 인문학에 분류됩니다. 인문학 안에 10건이 다 있게. 근데 우리 도서관에 한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두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 방금 여기 사회과학 청소니까 어디에 그 주제 안에 특정 주제에 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김춘수 시전집 어디에 분류합니까? 시에다 분류합니다. 문학전집에. 세계소설전집 문학에 분류합니다. 수필전집 문학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와 다공본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 분류의 일반 규정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규정은 모든 도서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특별 규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개별 도서관의 환경과 특징을 반영한 규정이 특별 규정입니다. 일반 규정에서 정의할 수 없었던 일반 규정에서 우리가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료 유형별 구분. 우리 도서관은 자료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분류표에서 선택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서관에서는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는 분류 기호가 항상 어떤 거예요? 최대치까지 전개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류 기호를 어디까지 전개할 건지 절단 기준. 그 다음에 각 주제별 어떤 부분에 어떤 주제에 있어 가지고는 도서관에서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제별 지침과 세칙, 그 다음에 분류표 수정이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 우리 도서관이 오랫동안 쓰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정과 세분 전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규정이다. 그러면 특별 규정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료 유형별 별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각 자료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연속 가능물을 별도로 둘 것인지 또는 비도서 자료를 별도로 둘 것인지 또는 참고 자료를 별도로 둘 것인지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별도로 둘 것인지 도서관에서 자료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공간을 분리해서 별도로 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비치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별치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자료를 보다 보면 분류번호 위에 R이 있거나 분류번호 위에 S가 있거나 분류번호 위에 T, D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학위 논문의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거 연속 가능물, 이거는 참고 자료. 그럼 분류번호 앞에 R이 붙어 있으면은 R이 붙어 있는 자료는 한 곳에 다 모이게 되고 S가 붙어 있는 자료도 한 곳에 모이게 되고 TD가 붙어 있는 곳은 한 곳에 모이게 되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자료 유형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다음에 자료 분류표에 보면은 어떤 분류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분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전이나 서지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 분류표에서 아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 따라서 도서관이 선택해라.
이게 더 유용할 것 같으면 앞에 거를 하고 뒤에 게 더 유용할 것 같으면 뒤에 걸 해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서는 앞에 거를 하고 어떤 사서는 뒤에 걸 하면은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 도서관에서 우리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항상 A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별 서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 서지, 형식을 우선할 것인지 또는 주제를 우선하여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류번호의 길이와 관련한 분류번호 절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CIP인데, 이거 CIP인데, 이제, DDC에 대해서 CIP입니다. 그죠? CIP에 보면은 이제 출판시 도서 목록인데, 출판시 도서 목록이라는 것은 책 출판될 때 앞에 보면은 표제면에 보면은 이 표제면이죠. 표제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류번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적혀 있는데 요거 보면은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LC 분류번호, 밑에 거는 DDC 분류번호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025.431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어퍼스트로피가 딱 있습니다. 그죠?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여기가 분류번호를 뭐 할 수 있어요? 최대치를 전개하면은 025.431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은 최대치까지 전개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끊고 싶다면 어디서 끊을 수 있어요? 025.4에서 끊을 수 있지. 이 뒤에 거 하나 이거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단이 어디서 절단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여기 어퍼스트로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도서관은 분류번호를 어디서 절단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어디까지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주류 및 강목 아래에 전개된 개별 주제의 구체적 분류 기준과 표준 세구분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특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DDC나 KDC 같은 거에 DDC는 표준 세구분을 테이블 1이라고 얘기를 하고 KDC는 표준 구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는데 전 주제에 보조표가 어떤 보조표는 문학에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떤 보조표는 언어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언어류에만 적용돼야 되는 어떤 보조표가 사용되는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처가 정해져 있는 보조표가 많은데 테이블 1 표준 세구분표만 유일하게 표준 세구분표는 전 주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표준 세구분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표준 세구분표가 너무 남용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서관 입장에서 표준 세구분표를 우리는 표준 세구분표의 적용 범위를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준 세구분표 쓰고 어떤 그거는 굳이 적용하지 말자라고 우리 도서관에서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 가능하지만 전 주제에 적용 가능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표준 세구분표의 활용 범위를 적어두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 규정에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 규정에 해둬야 되는 것은 분류표가 지닌 한계가 있어요.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 KDC를 쓰면 KDC가 가진 문제점이 있고 DDC를 쓰면 DDC가 가진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그때 그것을 문제점을 인식을 했으면 뭘까요? 수정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뭔가 우리가 가진 소장 자료와의 매치를 딱 봤을 때 뭔가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도서관 내부적으로 수정하고 또 분류 항목을 재배치할 수도 있고 또 세분 전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특별 규정에서 뭐 해놔야 돼요? 적용. 규정에 마련해둬야 다음 사람이든 또는 바뀌든 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든 분류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류의 어떤
특별 규정은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어요. 일반 규정은 우리 다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니까 우리가 했지만 특별 규정은 각 도서관에서 자간의 형편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 분류를 보는 자료 분류의 규정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 분류에 있어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이 규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하다 보면 복합 주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원작과 기타 요소, 또 전기 자료, 우리 아까 얘기한 주제와 기타 요소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해와 어떤 체화된 게 없으면은 분류하면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 분류의 오류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만 가장 큰 오류가 주제 분석의 오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호 적용에 있어 가지고도 오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조기호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고 주에 적용하라고 했는데 적용 안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하면 안 되는데 적용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이 또 오류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기 이해.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우리 각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각주나 또는 미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 꼭 반드시 봐야 되는 이러한 주가 있는데 주를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것에 적용을 잘못했거나 또 조기표를 적용을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자료 분류에 오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류를 최소화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류 배정의 오류가 가장 심각한데 특정 자료가 특정 도서관 또는 여러 도서관에서 상이한 주류에 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이한 주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분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문화사에도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분류되어요? 식물 생태학에도 분류되어 있고 또 어디도 분류되어 있어요? 한국사에도 분류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이것이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인데 어디다 분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분류 규정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한국문화사와 그 다음에 식물생태학과 한국사는 뭐가 달라요? 이건 900번대예요. 이건 300번대예요. 이건 어디예요? 생물학이니까 400번, 생물학이니까 1, 2, 3, 4, 400번대네요. 뭐가 달라요? 주류가 완벽하게 달라요. 이게 주류 배정이 오류입니다. 이거를 일반 분류 규정만 알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분류하는 게 맞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신지용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윤이는 왜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물 생태학입니다.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이거는 뭘까요? 주제와 뭐가 관련돼 있습니까? 꽃이 더 구체적이라서 꽃으로. 양희찬 한국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왜? 들리십니까? 네. 예,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국 문화를 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꽃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해서 한국 문화 쪽에 배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희찬이 학생의 설명이 맞았어요.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라고 하면서 꽃이 뭐가 됐어요? 재료가 됐어요. 한국 문화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꽃을 가져온 것이지 꽃이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를 보기 위해서 뭘 봤습니까? 꽃을 가져와서 한국 문화를 설명했어요. 이것이 꽃이 재료구나, 수단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했다라는 것은 분류 규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분류 규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분류 규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면 주제 분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주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류니까 제일 치명적이죠. 강목민 요목 배정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3의 길. 제3의 길이 사회사상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정치학에도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의 상상력도 있는데 언어 일반에도 분류되어 있고 어원에도 분류되어 있고 어휘에도 분류되어 있고 어휘에도 분류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목전개의 오류, 유광목 이하의 분류번호를 잘못 결정하거나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주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구조론, 문헌정보학계도 돼 있고 문헌정보학 이론에도 있고 도서관과 사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이제 분류번호를 정확하게 봐야 부조표의 무리한 적용, 뭐 그 세목 이하에 대한 전개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구조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책을 안 보고 분류번호가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거 보다가는 분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분류를 잘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이다. 이거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분류 규정과 관련된 과제물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라는 이유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꽃으로 보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서 얘기하는 영화로 보는 뭐 가족관계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어디다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은 어디다 분류해야 돼요?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아무 의미라기보다도 영화는 재료고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디 봐요? 가족관계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학 안에서 본인, 가족 이런 거에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영화에다 분류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회학에 분류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이제 원작가 또는 관련 저작가의 관련인지 어떤 자료가 전기 자료인지 어떤 자료가 주제와 기타 요소의 관련 자료인지 어떤 자료가 복합 주제와 관련된 자료인지를 이해하고 그 자료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과제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수업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그 분류 규정하면서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거기 질문 코너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올릴 때 이거 뭐예요? 라고 올리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맞나요? 라기보다도 제대로 적용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물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혹시라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꼭 미리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